사춘기 아이랑 싸우다가 문짝 뜯었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이거 남 얘기라고 그냥 듣고 넘기시면요, 우리 아이 사춘기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어요. 초등 저학년 때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아이의 사춘기가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6년, 길게는 10년 동안 아이와 대화가 단절된 채로 감정 싸움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문제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초등 저학년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왜 그게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제가 중고등학생 상담을 하면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생 때까지 진짜 착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빛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춘기는요, 몸도 변하고 마음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때예요. 심지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뇌는 이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의 변화나 감정적인 것들을 머리로 잘 생각해서 분석해서 말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론 짓고 행동하는 그 프로세싱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격동이 될 때마다, 몸이 변해서 피로감이 올려올 때마다 세상을 향해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되죠. 이 시기에 신체적인 변화는 운동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은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에서 더 중요한 건 아이의 내면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유 없는 불안, 관계 갈등,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매일매일 겪습니다. 문제는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결국 밖으로 터집니다. 짜증을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거나 방에 방문 닫고 들어가 있거나 게임에 몰두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참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몰입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감정적인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공부는 어렵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의 감정적인 부분이 다스려지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학과목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내면을 다스리는 힘은 감정을 받아주는 영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받아줄 수나 있으며 아이가 그걸 원하기는 하나요? 부모님 말고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악이에요. 음악은 비언어적인 언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 사춘기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음악은 그대로 받아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꾸준히 배운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초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연습해라 해도 연습도 안 하던 애가 중학생 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뭘 끄적끄적 치고 있어요. 중학생이 되면 이제 피아노는 그만 치고 공부해야 될 거라고 엄마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때 가서 피아노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아이들은 5학년 정도, 고학년 때부터는 100%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 감정에 가장 밀접한 음악을 혼자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게 자기 감정을 푸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잘 치느냐 못 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 아이가 자기 감정에서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곡을 선곡한 후에 그 감정을 그대로 피아노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했거나 우울한 경험이 있거나 자기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안 좋은 아이일수록 이런 몰입하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음악은 자기 감정을 받아주는 유일한 시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도 그렇게 시키고 싶은데 애가 따라와야 말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 가르쳤더니 하기 싫다고 난리 났어요. 제 동생의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저와 함께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생이 피아노가 싫다고 난리가 나서 엄마가 결국 그만두게 해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왜 그때 피아노를 그만두게 했어? 그때부터 계속했으면 나 지금 음악 잘할 텐데. 엄마가 황당하시죠? 네가 너무 하기 싫다 그래서 그만뒀잖아. 너 피아노 학원 갈 시간 되면 도망다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그만뒀잖아. 그랬더니 내 동생의 말이 가관입니다. 애가 뭘 한다고 애 말을 듣고 학원을 끊어. 좋은 걸 알았으면 엄마가 계속 시켰어야지. 아, 엄마들은 복장 터집니다. 이런 게 왜 생길까요? 어릴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아노 수업의 가치를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가치를 알까요? 절대 몰라요. 중고등학생, 성인이 되어봐야 그 가치를 압니다. 음악은 1, 2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자기의 감정을 조금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초등 저학년 때 이걸 만들어주면 아이에게 생기는 건 바로 보이는 연주 실력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춘기를 잘 보내는 아이는 더 많이 공부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아이이고요.
그 힘은 초등 저학년 때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이에게 악기 하나를 남겨주는 건 취미생활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평생 감정 해소 방법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면 바이엘, 체르니, 진도 나가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 어떤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나, 어떤 음악을 칠 때 즐거워하나 잘 보시고 그 계열의 음악들을 잘 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